좋아하는 사람만 엄청 잘해주고 주변에 자기가 싫다는 사람은 물을 다 닫아버리더라고요.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두루두루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이제 내가 마음 가고 상대방도 나한테 매너 있게 한 사람만 나는 완전히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저는 이제 남편이 마음에 어떤 그 악을 심을까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이 모르겠다 내 기도만 하자 라고 해요. 왜냐면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남편 이제 수행을 하고 대학 생활하면서 귀점 명상 대학생 하면서 일단 바쁘고 그래서 일단 대학생은 되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법문만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대학생이 되고 안 되고는 마음이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게 하는 게 대학 생활이죠. 여러분 대학 나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대학교 간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맨날 미팅 다니는 친구도 있고 술 마시는 친구도 있고 출석만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흘러가듯이 하세요. 여기는 뭐 강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하는 도중간에 또 이렇게 내가 마음을 대학생인데 하면서 남편에 이렇게 욱 올라올 때 그래도 내가 귀전된데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게 도움이에요. 그게 삶의 도움이고, 이제 남편과의 이제 인연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남편이 지금 잔소리를 많이 하고, 나도 사실 잔소리를 하고 싶은데 명상하는 여자니까 잔소리도 좀 알아차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막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고 질문하셨는데, 그게 사실 당연한 게요. 이제 선생님께서 명상을 하면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끊임없이 원래 있던 마음과 그리고 원래 있던 성질과 명상을 하고 있는, 이제 한다는 그 관념하고 자꾸 부딪혀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마음 공부를 자꾸 하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관찰하는 힘이 점점 커져가지고 내가 화나면 화나는 게 더 빨리 드러난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시기하잖아요. 옛날엔 잘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 시기하면 내가 또 시기한다, 이런 마음이 딱 올라와요. 그래서 마음을 매 순간마다 마음의 부분을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제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더 잘 보겠죠. 차 정비사로 보면은 지금은 상급, 2급, 1급 있다면 2급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들어도 이게 엔진이 잘못되었는가, 브레이크 액이 없는가, 벨트가 느슨해졌는가, 이걸 알 지경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차에 타면서 차에 대해 차자도 모르는 사람은 차가 고장나고 퍼져야 정비소에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퍼지는 게 뭐예요? 번아웃이에요. 아니면 우울증이에요. 공황장애예요. 그래야 이제 약을 먹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마음을 좀 아셨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려든가 우울증 오면 빨리 알아차리고 뭔가 걷든가 나를 쉬려고 애써요. 이제 그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이럴 때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그리고 욕심이 막 일어나잖아요. 친구하고 만났는데 친구가 갑자기 외제차를 타고 오고 명품 백을 들고 왔어요. 예전에는 집에 와서 마음 공부를 모를 때는 하나 사버려 진짜, 확 질러 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아이고 그래 걔가 얼마나 명품 백사 기분 좋겠노, 축하해주고 나는 이 백도 괜찮아, 이 정도는 됐단 말이죠. 이제는 없어도 괜찮아, 이 정도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 그거에 대해 큰 물질적인 그 마음이 변한다는 걸, 이제 무상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만 이상해도 짜증이 올라와요. 더 짜증이 올라오고 내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이 올라와요. 선생님도 예전에는 그냥 내가 짜증내고 모르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누워 자든가 맥주 한 잔을 하든가 또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보든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막 그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마음을 아니까 이런 마음을 내가 공부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알아차리는데, 그게 아직까지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본래 마음과 자꾸 부딪혀요. 이렇게 그 상태가 한 5년을 가요. 5년 수행하고. 너무 길죠. 근데 5년을 가도 점점 이렇게 옅어져요 선생님.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장치가 당연하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제가 한 가지, 남편분에게 귀전 명상을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귀전을 뭐냐면 남편의 귀전에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여보 얘기 좀 해, 차 한잔 하자, 이렇게 해서 차를 한잔 해요. 차를 한잔 하고 여보 내가 명상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느끼면, 이렇게 느끼면 더 많이 이렇게 반박적으로 마음이 괴롭고 힘듦이 찾아오는 것 같아. 나도 명상을 한다고 당신한테 얘기하고 있지만 내 마음도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게 사실이야.
그래서 당신은 내가 명상하고 잔소리 좀 없어지고 이렇게 좋지만 사실 나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채원쌤이 얘기했지만 10년차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마음이 올라오고 그 마음이 더 많이 보여서 더 힘든 상태로 유지된대. 사실 당신에게 말은 안 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사실 수없이 많이 하루에도 많은 분별심이 생겨. 근데 이걸 내가 알아차리고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 이렇게 그래도 여보 계속 명상을 할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볼게. 당신도 조금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 당신에게 명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솔직히 얘기 한번 하는 거야. 당신도 노력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뭐 변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알아차리고 참고 있다는 걸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하면은 남편이 이제 이 사람이 명상을 해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거 아니라 부하도 올라오고 힘든데 이걸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랬구나. 내가 너무 그냥 내 마음대로 했구나. 그걸 얘기해주면 남편도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화를 통해서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대화를 안 하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참아야 되고 나는 명상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명상하는데 또 화내면, 근데 화내는 걸 자꾸 참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초보고 명상 초보고 10년이 될 때까지는 당신이 내 옆에서 좀 잘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나 열심히 한번 명상해 볼게. 그러면 당신에게도 더 큰 뿌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항상. 이렇게 하면은 남편은 하면서 이렇게 다 감동받아요. 제주공항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니까 제주공항에서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일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제가 이제 수업 왔을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곳에서 저는 따로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따로 봉사하고 나눔을 하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아니 제가 12살 때부터 혼자 살면서 제가 뭘 하라고 노숙했던 제가, 고시원 살았던 제가 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54만 명의 이렇게 희망을 만들고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파이팅입니다 하면서 슬쩍 전해주고 오늘도 당신의 입꼬리가 공항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렇게 딱 적어놓도 좋고, 오늘 참 얼굴이 편안해 보여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적어놓고, 오늘도 입꼬리 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자리가 봉사하는 자리다. 나눔하는 자리다.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어찌 보면 그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그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저는 결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27년이 걸렸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좋습니다. 예. 지금 47년생이신데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사시면서 남편이 일어나면 이제 뉴스를 트는 거죠. 정치를 트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어떤지 여당이 어떤지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대통령이 어떻고 뭐 어떻고 여당이, 그게 듣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께서는 80서이 41년생 41년생 저희 아버지 연세네요. 또 비슷하네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항상 가면은 아따 뭐 대통령이 어땠다 저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참 그걸 듣고 있으면은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본인한테밖에, 할머니한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내한테.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듣고 있는 게 귀찮고 막 싫잖아요. 그쵸? 그걸 평생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남편분의 낙이에요. 낙. 그걸 안 하면 치매 걸려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뭐 두 가지 마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귀점 명상은 그분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TV를 보면서 야당 여당이라도 구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진짜 평생 저 고생하고 애들 키우러 고생했는데 TV 보면서 전화기라도 있어야지. 얼마나 재밌노 야당 여당 게임이. 많이 짓기서 그렇게 오늘 재밌는가 여보. 그 다음에 여보 이번에는 또 대통령이 뭐라 했던 거 이렇게 묻고, 진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보 이번에 저 정치인은 뭘 또 잘못했는겨 이렇게 묻고, 뭐가 그래 답답하게 당신 만들었는겨. 지금은 아이고 또 저한다 또 쏘소리다 또 아이고 듣기 싫으라 이러잖아요.
아이고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겨? 저게 이렇게 구분되는가 봐. 나는 이 당에 저 당 같고 정책도 모르겠는데 어찌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똑똑한겨? 몇 해만 더 끌어 태어났으면 대통령감이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말하는데 해보세요. 당신은 정치 보는 게 참 낙이고 나는 유튜브 이거 보는 게 참 낙인데 이렇게 늦지막히 취미 가져서 좀 고맙습니다. 당신이 노름에 안 빠지고 술에 안 빠지고 이렇게 TV 보면서 정치에 대한민국 걱정하는 애국자 아닙니까? 당신은 독립운동자였을 거라 3.1절 시절 태어났으면은 당신은 참 애국자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 어떻게 두 가지가 바뀌어요. 남편이 계속 싫어하는 모습이 이렇게 있으면은 더 그걸 큰 소리 치고 막 짜증내는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무슨 날씨가 덥잖아요. 쓰레기 좀 더우면 덥다 생각하고 짜증이 일어나면 옷부터 입는 것도 걷는 것도 덥고 모든 게 짜증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옆에 너 시원한데 그러면 또 짜증이 올라와요. 난 안 그런데 생각하면. 그래서 자기가 더 더운 난 왜 더운데 니는 시원하지? 이렇게 짜증이 올라와요. 같이 동조해줘요. 정말 덥지. 야, 고생한다. 이러면 더위에 대해서 같이 덥구나 생각하는데, 야, 뭐 이 정도 더위 뭐 어때서? 피곤해. 나 다리 아파 죽겠는데. 막 한라산 올라가는데. 아, 난 다리 괜찮은데. 난 무릎 멀쩡한데. 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내면, 아유, 당신 화 많이 나겠어요. 정치 보면 참 답답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 그래? 풀어져요. 왜냐하면 답답함을 옆에 사람이 풀어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점점점 큰 소리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남편 보는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마음도 풀려요. 선생님은 저 사람은 왜 저런 인간 계속 그렇게 할까?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부하가 올라와요. 항상 짜증이 나고 보기도 싫고 TV 트는 순간 막 짜증, 리모컨 어디 있노? 이런 순간 짜증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두 개 다 부하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당신 그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아 그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확 바뀌었다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하가 조금 떨어져요. 자기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렇지? 저 정치가 왜 저렇지? 근데 옆에 사람 아무도 안 들어줘. 나이 83이 됐는데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게 본인의 자괴감이 느껴져요. 소리가 더 커져요. 안타깝단 말이죠. 아 그래요. 당신 말이 맞네요. 하고 적당하게 나와서 유튜브 보면서 본문 들으시면 돼. 입꼬리 올리고. 완전 외면하지 말고. 그러면 점점점 그게 수그러져요. 화 버럭 내면은 따뜻한 물 한 잔, 목 상하지 않게 물 한 잔 마시고 화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 마음도 바뀌어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귀천에 내가 들려주잖아요. 아이고 그래 당신 다 뭐 치매 끼고 다 죽고 나이 들어가 다 힘들어 하는데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당신 그래도 저거 보면서 정신 멀쩡하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구나.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올라와요. 나중에는.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그것도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게 남편한테 전달돼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그러면 편안하게 바뀌어요. 아셨죠?